11%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만에 치솟은 국제유가의 상승폭이죠. 이 수치가 일주일만 지속되어도 당장 내일 아침 주유소 가격표의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경고였죠. 석기 시대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라는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생명줄인 에너지와 통신, 모든 산업 기반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겠다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압박입니다. 마치 동네에서 가장 힘센 대장이 오랫동안 자존심을 지켜온 종갓집을 향해 너희 집! 전기와 수도를 모조리 끊어서 원시인처럼 살게 만들겠다고 윽박지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 서늘한 소식에 우리 증시는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점이 하나 있죠? 정작 위협을 가한 미국 시장은 의외로 차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유독 우리 같은 국가들만 더 큰 공포에 떨며 계좌의 파란불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이란의 기막힌 반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란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옛 지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너희가 숲속에서 돌도끼를 들고 싸우던 시절에 우리는 이미 찬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자존심 섞인 조롱이죠. 이건 단순한 기싸움이 아닙니다.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이 가능한 60일이라는 시간 중 남은 2주 안에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 합니다. 반면 이란은 수천 년의 역사를 방패 삼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11%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유가 폭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자존심 대결이 왜 단순한 블러핑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걸까요? 그건 이란을 움직이는 실권자들의 아주 특별한 신체적 특징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전쟁이 왜 일반적인 경제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정말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이번 중동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돈의 논리로 풀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마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의 사진을 보면 아주 독특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굳은 살처럼 박힌 이 자국은 그들이 매일 5번씩 차가운 돌 위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며 수십 년간 쌓아온 신념의 증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실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패배가 아닌 영광으로 여기는 순교의 경제학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신념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과연 돈과 자원의 압박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평생의 가업을 지키기 위해 먼 재산을 거는 고집불통 장인과도 같습니다. 철저하게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장사꾼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인 겁니다. 협상의 테이블이 무의미해진 자리에는 결국 날 서놓기만 남게 되죠. 이처럼 타협 없는 신념이 부딪히는 현장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꺼내든 다음 카드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가정의 가계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아주 기괴하고도 영리한 바다 위의 자릿세였죠. 과연 이들이 전 세계의 혈관을 어떻게 쥐고 흔들기 시작했는지 그 황당한 통행료의 실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좁은 규모 호르무즈 해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지구촌 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이 이 공해상에 갑자기 사설 톨게이트를 세웠습니다. 바다를 본인들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이곳을 지나는 배들에게 어마어마한 자릿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보통 유조선 한 척에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립니다. 이란이 요구한 금액은 배럴당 1달러죠. 즉, 배 한 척이 이 길목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이 넘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요구지만 놀랍게도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이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이란의 위협이 너무나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몇 원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은 이 통행료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혈관을 인질로 잡고 동시에 미국의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부터 물건을 받을 때 내는 택배비까지 이제는 중동의 이 기괴한 자릿세가 야금야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우디의 시서조차 미국의 자산으로 간주해 타격하겠다는 이들의 서슬. 퍼런 논리 앞에 전 세계 물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찔한 자릿세 전쟁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침묵의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란의 최대 고객이자 이 판에 실질적인 열쇠를 쥔 중국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 아수라장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려 할까요?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전쟁의 진짜 결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아수라장의 종지부를 찍을 존재는 미사일을 든 병사가 아니라 장부를 든 상인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란 석유의 90%를 사가는 가장 큰 고객, 바로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VIP, 단골 손님입니다. 이란이 아무리 자존심 강한 종갓집이라 해도 자신들의 생계줄기를 쥐고 있는 VIP 고객의 심기를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 막혀 기름값이 치솟는 상황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현재 이란은 파키스탄을 메신저 삼아 중국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테러를 열고 있습니다. 이란은 종교적 신념이 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영리한 상인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들은 명분과 진리 사이에서 언제 줄을 당기고 놓아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강력한 압박으로 이란을 굴복시켰다는 승리의 간판을 내걸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이란은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챙기는 그림을 중국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4월 말이면 폭격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길이 꺼진다고 해서 우리 계좌에 닥친 위기가 모두 사라지는 걸까요?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폭발음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변화된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장에 가득했던 폭격의 소음이 잦아들면 우리에게는 차가운 계산서가 배달될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어쩌다 발생하는 돌발 사고가 아니라 투자자가 늘 안고 가야 할 상수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석기 시대 초대장은 자극적인 연극이었지만 그 연극이 남기는 적은 우리 계좌에 실질적인 흉터를 남겼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모두에게 알려진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시장을 무너뜨리는 악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하락은 공포가 가격에 충분히 녹아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묻는 대신 전쟁이 바꾼 세상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위험한 고속도로를 대신할 새로운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의 경로가 바뀌고 물류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 다변화에 성공하거나 공급망의 불안을 기술로 메우는 기업들이 다음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죠. 석기 시대로의 초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문명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질려 시장에서 도망치기보다 바뀐 지도를 들고 누가 가장 확실한 성장을 보여줄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흔들리는 숫자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숨은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긴 긴장 끝에 찾아올 새로운 시장의 질서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